다음으로 우리 당의 원내사령탑 주호영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 가평군 출신 국회의원 최춘식 경기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택시 출신 함진기 의원님 모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소개 좀.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존경하는 경기도당 당협위원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경기도당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이하 우리 중앙회 당직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참석을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께서는 안 하셨는데 좀 이따 오시면 다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당은 그동안 근본 4.7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4.7 재보궐선거 지원단을 출범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일 경기도당에서 구성요원은 부위원장 76명, 여성위원회 103명, 청년위원회 141명, 경기도당 5명 등 405명의 대표단을 40명으로 구성해서 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는 연구자 찾기와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협위원회 및 도당 차원의 연구자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3.551 1차 중앙당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협별 계열별 연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지 호소 및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우선은 현재 당명과제인 경선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설위원회는 지도위원회와 여성위원회, 부위원장단, 자문위원회 등을 우리가 정례회 및 원례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임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당은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를 3개월 동안의 교육을 해서 4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날 도당에서 수료식을 갖고 이 40여 명이 이번 4.7 보궐선거에 유세 지원단에 전부 투입될 것입니다. 각각의 그 인원들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피켓 선거운동과 유세 지원을 함께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희 도당은 이것을 현장 지휘하기 위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들 중심으로 시험 가동도 다 했고, 이제 현장에 저희가 내릴 그런 지시사항과 현장의 상황을 보고받는 상황에서 전부 도당에서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이번에 보궐사유가 두 군데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구리시의 도의원 선거, 또 하나는 파주시의 시의원 선거입니다. 저희는 이미 그 각각의 책임자를 임명하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병행해서 지원할 것을 저희가 이미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위원장단과 여성위원회, 상설위원회를 포함해서 약 60개 조에 사명 1개조에 조를 편성해서 25개 서울시 구에 최소한 2개조 이상씩 투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 7개 조는 저희가 파주와 그 다음 구리시에 투입해서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당 당협위원장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통념 등 모든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입양아동을 교환이나 취소할 수 있다는 인감 존엄성의 말살, 이용고 차관 등 특권층의 그 오만함, 집값 폭등과 최근에 터진 LH 사태는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당소득 정치인의 규책 사유로 발생하는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는 민주당이
당원을 개정해서 후보를 내는 무렴참을 과감히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는 예측 가능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과연 예측 가능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4.7 재보궐선거는 왜 발생을 했습니까?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추행 사건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근본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는 성추행 선거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거기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무능한 정부로 전락했습니다. 무능한 정권으로부터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저들로부터 정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 교두보를 확보하는 선거가 바로 근본 4.7 재보궐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당은 4.7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전 3시부터 당협위원장들께 도당의 준비사항을 최종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서울시 구별 담당구역을 세부적으로 할당했습니다. 구별 전담 인력이 배치될 모든 사항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당의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시를 탈환하고 서울시를 교두보로 무능하고 염치 없는 저들로부터 정권을 회수해야 됩니다. 이 절박한 전쟁에 경기도당 당직자와 당원들은 명운을 걸고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경기도당 당협위원장님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당의 결기를 지켜주시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주호영 대표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큰 박수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여러 경기도 지역협의위원장님들께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오늘 모임을 갖게 해준 데 대해서 우리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지역위원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는 박원순 시장의 소위 권력형 성폭행 사건으로서 마련된 보궐선거라고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보궐선거가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서울과 이 경기 지역에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거냐 그런 걸 생각할 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야말로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에 해온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적에 국민은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약속했던 공정인, 정인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허구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실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 당이 확실하게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아직 야권 단일 후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당의 오세훈 후보가 반드시 단일 후보로다가 확정이 돼서 4월 7일 시장에 당선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이 서울의 시민들은 대략 내가 4월 7일 날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수의 분들이 이미 마음의 결정을 저는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단일화 과정에서 뭐 이런 궁저런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결국은 단일화를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발표 몇몇 여러 기관에 발표할 것 같으면 3자 대결을 하더라도 우리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단일 후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상대가 되고 있는 안철수 국민당 대표는 자기가 제일 먼저 지금 3개월 전부터 단일화를 갖다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상식에 입각한 기준을 갖다 가지고서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을 할 것 같으면은 거기서 자동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나갔을 적에 우리는 지난 4년 동안에 이 문재인 정부의 각 분야에 대한 실정을 갖다가 낱낱이 지적하고 우리가 그 실정을 바탕으로 해서 승리를 갖다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합니다. 특히 이 경기도는 서울과 밀접했기 때문에 제일 왕래가 많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장님들께서 서울과 관련된 소위 지인들을 거의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실 것 같으면은 오세훈 후보가 반드시 시장에 당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 박영준 후보가 두 도시에서 당선이 되면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가 활력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만이 여러 위원장님들에서 다음 미래를 갖다가 확약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셔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참 필승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장님들의 여러 가지 협력을 갖다가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2일에도 도당에 모이셔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필승할 것인지를 논의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뜻을 모아주시고 결의를 다져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 이 말이 안 되는 선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이 성범죄로 사망하고 생긴 선거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 당헌에 자신들 책임으로 재보궐 사유가 생기면 후보 내지 않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자랑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당헌까지 바꿔서도 후보를 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맡아 있는 동안에 서울시 도시 경쟁력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셨죠, 여러분? 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지난 4년간 얼마나 무능과 오만과 내로남불과 표리부동과 이로 말할 수 없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거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번에 LH2기는 말할 수 없는 도덕성 붕괴인데도 마치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라고 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이전 정권의 책임이 있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끄럽게도 촛불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촛불을 들 때는 공정하고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었지 이렇게 문바들이 대깨문들이 나라를 함부로 망가뜨리고 이러라고 촛불 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촛불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선거 환경은 우리에게 많이 유리한 환경입니다만은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고 또 여당은 온갖 언론수단을 가지고 있고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어서 선거 전에 또 어떤 술수를 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하거나 문정권을 반대하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가도록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내 선거인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선거라는 절박감으로 나서면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고 각오되어 있죠? 네. 만약에 이번 선거 실패하면 우리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낯을 들고 내년 대선에서 도와달라고 하고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이 정말 절박하게 이것이 진짜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는 그런 소명감으로 이번 선거에 전부 나서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이런 것이 문제되자 자기들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면 될 텐데 M은 우리까지 끌고 들어갔어요. 우리 전수조사 기피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자기들 잘못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타기로 우리 끌고 들어가는 거 우리 좋아하지 않아요. 다행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우리 단체 카톡에서 우리 스스로 전수조사하자. 조금 전까지 90몇 명이 넘었어요. 제하고 표시 안 한 우리 수석하고 몇 명 합쳐서 101명 전원이 우리 자발적으로 전수조사하겠다고 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물타기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무슨 도둑이 재발절이다 그래. 도둑이 재발절이니까 멀쩡한 사람도 같이 도둑 만들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신보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특검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검 합리하면서 4월 7일 이후까지 특검 준비하느라고 수사 안 하고 뭉개고 이걸 싫어하는 거지.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려면 수사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검찰에 맡기면 될 텐데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그건 하지 않은 채로 시간 보내기 하는 의도가 안 좋다는 거지. 우리 특검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검에 맡겼다고 수사 뭉개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네. 도덕성을 내세우던 이 민주당 집권 세력들 지금 도덕 미천이 다 국민들에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얼굴 들고 못 다닐 텐데 또 뻔뻔하게 이렇게 법치를 외치고 촛불을 외치고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독립운동한다는 심정으로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심정으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4월 7일 날 정말 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민심 승리의 날, 국민 승리의 날로 다 같이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오세훈 화이팅! 국민의힘 화이팅! 네, 그러면 잘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또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총장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건 또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이 요청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또 경기도당과 서울시당을 이어주는 허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 서울에서 많이 졌습니다. 경기도도 또 예상치 않게 선거 졌습니다. 어떻게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선거 이번에 다시 그렇게 치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의 위원장님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서울선거에 반드시 지난 잘못된 선거 바로 잡겠다는 그런 각오로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제대로 된 선거 이번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회 활동 여의치 않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에 직능단체 모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무총장의 휴대폰은 늘 열려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협의해 주시면 늘 여러분께 답변 올리고 중앙당과 또 경기도당이 소통하는 그런 창구로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모처럼 서울과 경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꼭 힘을 합쳐서 지금 입장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 반드시 당선시키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 오세훈
아이고 정말 이렇게 우리 경기도의 맹장들께서 한 자리에 다 함께 해주시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이른바 비전 발표회를 마치고 뛰어오는 길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네. 여기서 다 보셨어요? 재미있었는데 아마 행사 오시고 뭐 하시느라고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안철수 후보와 조금 갈등 양상이 노정이 돼서 사실 좀 불편한,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유권자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잘 봉합이 됐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아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기도에서까지 이렇게 지원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 자리에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기도의 회장님들, 정말 당협위원장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에서 치러지지만 아마 전국적인 지원, 그 중에서도 경기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지역 사령관님들을 비롯해서 도의원님들, 정말 시군구를 대표하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방에 서 계신 소대장님들, 중대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주셔야 비로소 서울까지 그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열정이 전달이 돼서 아마 그 남은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제 거의 8분응선, 9분응선까지 왔는데 바로 그 순간에 절실하게 필요한 여러분들의 지원 사격이 저한테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금 같은 지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정말 부디 내 선거 치른다, 그런 마음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선거를, 큰 선거를 연거푸 4번인가 5번을 쳤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세월이었고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우리에게 천금 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한 확실하고 든든한 교두보가 마련이 되는 선거이니만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경기도의 전 당원을 대표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내 선거 치르시만 도와주신다면 아마 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또 많이 그동안에 국민께 신뢰도 끼쳐드리고 여러 가지로 보충해야 될 게 많은 제게 여러분들의 도움이 바로 그 보충제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전목된 힘까지 다해서 분골쇄신 제 모든 걸 바쳐서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의 도움에 반드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님을 모시고 필승 보호제창. 우선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0.1%에 간당간당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여론조사에서는 3% 내지 5% 앞섰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조사에서는 오늘 발표된 7% 정도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기도당 우리 당협위원장 여러분이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도와주실 거죠? 네. 여러분과 함께 저희들이 이 짧은 시간에 거의 한 300만 가까이 문자를 보내고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제 우리 59개 당협위원장을 주말에 한번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한 반쯤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반쯤은
뭐 다 적극적으로 마음은 가지고 계시지만은 상당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데도 많았습니다. 이번 단일화는 17일, 18일 양일간의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그래서 내일 늦어도 17일 내일 중에 날릴 수 있는 재경 향후들한테는 전부 날려달라. 그리고 그 한 사람한테 5사람한테는 연락을 해서 전화로 연락을 해서 꼭 좀 참여해달라. 그리고 여러분 투표에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서울의 유권자가 800만입니다. 800명을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면 10,000분의 1입니다. 선택될 확률이 2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면은 5,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일반 전화로 오기 때문에 대부분 전화를 안 받아버립니다. 핸드폰 오는 것만 받지. 그래서 전화를 17일, 18일 많이 받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협조 드리겠습니다. 분위기 좋다고 들떠서는 안 된다. 정말 치대국 약팽소선이라고 나라 다스릴 때도 작은 물고기 잡듯이 굉장히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보궐선거가 지난 2011년 투표율이 46%였습니다. 서울. 이번에도 아마 50% 이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기 편을 많이 투표장에 끌고 나가느냐.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도 41대 8, 구청장도 24대 1, 시의원도 101대 6, 구의원도 2대 1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시장이 좌파 세력 10만에서 30만을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기도당 당협위원장 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이 거느리고 있는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이 모두를 총력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조직력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걸로 믿고 또 도와주실 거죠? 네. 저도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승리를 위해서 서울시장 승리하면 내년 대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세훈 하면 성성성 한번 해 주십시오. 길을 한번 우리 모두의 길을 불어넣고 오세훈 후보자한테도 길을 불어넣는 그런 의미로 하겠습니다. 오세훈 성성성 감사합니다. 일선제를 보여주신 LH 투기 의혹 국민들은 분노한다. 분노한다. 부동산 정책 24전 24패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 선거용 퍼주기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전임 서울시장의 성추행 범죄 반드시 심판하자. 2021년 3월 1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일동